자, 24학년도 1학기 1차 중간고사입니다. 다산중학교 문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26문제고요. 문항이 3점짜리 8, 4점짜리 14, 5점짜리 4개. 약간 어려운 것들이 4개 정도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고, 기본 성분, 이거 보자. 몇 가지 기본 성분으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1번 끝. 뭐 다른 거 없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거. 원소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것을 기본 성분이라고 하고 108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했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하나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A에 대한 설명, 원소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죠. 모두 자연에서 틀렸어요. 한 3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했죠. 1번 틀렸고 대체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띈다. 원소, 원자들은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전하를 띠는 것들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죠. 3번 지금까지 알려진 종류로는 30여 가지가 아니라 118가지, 120여 가지라고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리, 이거, 암모니아, 이것들 전부 암모니아는 분자고요. 유리는 물질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원소의 종류보다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많은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5번 정답이죠. 자, 예를 들면은 탄소랑 산소를 볼까요? 혹은 그냥 수소랑 산소를 보면은 자, 탄소 하나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 있어. 얘는 일산화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개수가 달라지면은 다른 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소,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종류,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H2O라고 하면은 얘는 물이고요. H2O2가 되면 과산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분자,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더 다른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3번. 불꽃 반응입니다. 색깔. 이거 기억하기만 하면 이거 뭐죠? 이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암기만 돼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리튬은 일부 금속 원소들에서 불꽃 반응 색깔이 나올 거고요. 리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이고요. 스트론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과 구리 일단 원소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서 팩스했고요. 구리, 나트륨 같지 않죠? 리튬, 나트륨 됐고요. 리튬과 스트론튬 둘 다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색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스트론튬과 바륨 색깔이 다르죠? 스트론튬은 황록색,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이 황록색이기 때문에 완전 틀렸네요.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리튬과 황산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때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스펙트럼을 사용을 하고 있죠. 5번 문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자, 4번.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딱 봐도 이거 5점짜리 문제죠. 자, 내용 볼게요. 자, 가는 어느 가족의 점심 도시락이 차려졌었고요. 나는 학생이 가를 보고 조사한 각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수에 따른 분류표입니다. 분류표를 작성한 이후에 보고서에 커피를 쏟아서 내용의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볼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네요. 물이 있고요. 분자고, 설탕도 분자고요. 플라스틱 도시락, 플라스틱 물질이라고 봐야 되고, 알루미늄은 Al, 이거 원소겠네요. 소금은 NaCl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고 금속 포크, 금속은 뭘로 할까요? 철로 할게요. 달걀은 물질이겠죠? 나무젓가락,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알루미늄 호일, Al, 요거하고 금속 포크, 철 이렇게 2가지였죠.
두 가지 이상의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 플라스틱, 도시락에다가 나무젓가락에다가 설탕에다가 물하고 등등 있었겠죠. 자, 나무젓가락과 소금의 공통된 기본 성분은 탄소. 나무젓가락이 어디 있어요? 탄소 들어있죠. 소금은 NaCl이기 때문에 탄소가 안 들어있어요. 그럼 틀렸습니다. 자, 물과 나무젓가락의 공통된 기본 성분은 물은 H2O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무젓가락에 수소와 탄소 들어가 있어요. 수소와 산소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 산소. 공통된 기본 성분은 산소와 수소이다. 2번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2번이에요. 포크는 탄소, 산소, 수소 틀렸습니다. 포크는 금속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 성분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설탕과 삶은 달걀 틀렸어요. 알루미늄과 철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두 가지 이상의 기본 성분이 아니라 Al이라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가지 원소 되겠습니다. 만든 거는 2번. 복잡했는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3점짜리 문제 되겠네요. 그림은 탄소 원자를 나타낸 원자 모형 되겠습니다. 수헬, 리베, 붕탄, 원자 번호 6번입니다. 가운데 플러스 6의 전하량을 가지게 될 거고 바깥쪽에 요거 전자라고 부르면 되겠죠. 얘는 원자 핵입니다. A는 원자 핵이다. 틀렸어. 전자죠. A와 B는 같은 전하. 틀렸어요. 다른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고 있는데 지금 6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똑같죠?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라서 0,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중성을 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B는 원자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다. B가 뭡니까?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원자 바깥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전자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바깥으로 탈출해서 이 남아있는 물질이 이온이 되기도 하거든요. 4번.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A의 개수는 같다. 틀렸어요. B, 원자 핵의 개수가 같은 거고 전자의 개수는 모든 원자들이 다 다릅니다. A는 B에 비해서 가볍고 B 주위에서 움직인다. 5번 정답이죠.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까지 있는데 그 궤도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배웠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올라갑니다. 다음 7번. 다음은 원자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었어요. 산소가 2개의 전자를 얻으면 O, 이가 마이너스가 돼서 음이온이 됩니다. 맞죠? 산화이온이라고 부르죠. 음이온. 그러면 학생 A는 맞다. 원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의 개수는 모두 같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분자에 대한 내용이다.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분자가 되겠죠. C도 틀려서 맞는 거는 A밖에 없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은 원소 기호를 이용한 빙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빙고판을 나타냈어요. 빙고판에 각자 알고 있는 원소 기호를 쓰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내용을 볼게요. 빙고판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원소가 아닌 것은 원소 기호를 암기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문제 되겠습니다. Si 규소죠. 14번 헬륨 2번 철 이건 됐어요. 철입니다. 철의 원자 번호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AU 이것도 원자 번호는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이거 없네요. 은은 AG거든요. 은이 없어요. AU, 철, FE, 교소, SI, 헬륨, HE. 1번 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은은 따로 외워야 돼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염화은 할 때 많이 나오죠. AgCl 나오기 때문에 은은 따로 외워놔야 됩니다. 은, 금, 철 이런 것들 따로 외워놔야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다음 9번 볼게요. 간단하네요. 자, 표는 원자와 이온의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모두 더해라 라고 했죠. 전자의 개수 간단한데요. 질소 원자 7개 들어있을 거고요. 네온 원자 10개 들어있을 겁니다. 산화이온 얘가 문제죠. 자, 원자 번호는 8번인데 산화이온은 전자 2개를 얻어서 O, 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자, 칼륨이온 볼게요. 칼륨이온은 19번이고요. 원자 번호 19번이라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19고 전자는 원래 19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K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18개가 됩니다. 다 더해볼게요. 7개하고 18개 더해서 25개, 35, 45, 45개 해서 4번, 45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이 옳게 연결된 것. 이거 뭐죠? 이거 별표. 이것도 암기입니다. 다산중학교 문제들 중에서는 암기를 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암기를 못했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외워져 있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10번.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이 옳게 연결된 거. S 마이너스. 이거 틀렸어요. S 이가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황화이온은 맞아요. 황산이온이 아니라 CO3 마이너스는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 자, 얘가 탄산이온이라는 얘기고요. 황산이온은 SO4 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3번 정답. 암모늄 이온은 NH4 그냥 플러스 돼야 되고 마그네슘은 Mg 그러니까 플러스. 우리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답은 3번. 11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원자와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3번 리튬 원자. 3번인데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리튬 Li 플러스. 리튬 이온이겠죠? 원자와 이온 되겠습니다. 이온 중에서도 양이온이겠네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들어졌어요. 가는 리튬 이온 틀렸습니다. 나가 이온이겠죠. 원자 핵의 전하량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형성된 양이온이다. 3번 정답. 2번이겠죠?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물 분자와 가산화수소 분자 가는 H2O2라서 가산화수소 나는 H2O라서 물 분자 되겠습니다. 가산화수소 분자는 가이다. 그렇죠. 가와 나의 성질은 서로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붙어있는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그 분자는 각각 다른 성질을 갖고 있겠습니다.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가보다 나가 더 적다. 또 원소의 종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두 종류, 수소와 산소. 여기도 두 종류, 수소와 산소. 개수는 가가 많죠. 4개잖아요. 여기는 3개니까요. 개수 말고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기억만 맞아서 1번 하겠습니다. 대체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하진 않네요. 다음 볼게요. 13번입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거 문제 쌤이 수행평가로 출제되거나 문제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올해는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볼게요. 3NH3이기 때문에 요거 1개, 3개 더하면 4개짜리인데 4개짜리 원자가 총 3개 분자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에서 12. 자, HCl입니다. 수소 원자 하나 더하기 염소 원자 하나, 2개죠. 근데 3개 분자가 있기 때문에 6개. 3H2O라서 이 2개 플러스 1개라서 3개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9개. 3CO2죠. 하나, 2개죠. 총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자가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9개. 하나, 2 곱하기 2에서 4. 1번이네요. 12개 들어있는 거.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분자의 이름과 분자식을 옳게 연결한 거. 산소 틀렸어요. 산소는 O2, 수소, H2, 암모니아, NH3, 3번 정답. 염화수소는 HCl이죠. 이건 메테인이네요. 일산화탄소는 CO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암기예요. 이해할 거 없어요. 자, 다음 15번 볼게요. 자, 다음은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겠습니다. 6CH4. 메테인 분자가 6개 있다는 겁니다. 전체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하나, 4개라서 총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6개 분자가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5 해서 30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6개, 맨 앞에 있는 큰 숫자, 이게 분자의 숫자죠. 맞아요.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탄소와 수소 맞고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가 5개.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6콤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증류수, 물에 들어갔을 때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분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류를 띌 수가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8홈 판입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증류수.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증류수, 전류 안 통합니다. 이온이 없거든요. 이온 음료 통하겠죠.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전류 통하고요. 설탕 분자입니다. 분자라서 전류 안 통하고. 그쵸? 하나, 둘, 세 개, 네 개입니다. 간혹 이런 보기가 나와요. 설탕의 농도를 높이면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습니다. 농도를 높이더라도 전하를 갖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내용 보자. 자,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한다. 증류수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2번 정답. 설탕을 물에 녹이면 분자 상태로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죠. 염화나트륨 수용 대신 바닷물에 소금 들어있잖아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이온이 들어있겠죠. 전류 통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염화이온은 Cl-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틀린 거는 2번밖에 없겠다. 다음. 자, 17번 보겠습니다. 미지의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더니 불꽃 반응 실험했더니 노란색이 나타났어요. 나트륨이 들어있겠다. X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 은 나왔네요. 은은 무조건 뭐랑 반응한다 그랬죠? 은은 Ag 플러스는 Cl-랑 반응해서 AgCl이 형성되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되니까 NaCl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사용했더니 관석 있죠? 관석은 CaCO3 라는 앙금이 생성됐어요. 지하수에는 이 칼슘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칼슘과 탄산이 만나서 흰색 앙금, 하얀색 앙금, 관석이라고 합니다. 얘가 생성됐어요. 심한 경우에 이게 너무 꽉 차면은 구멍이 막혀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조개 껍데기도 같은 종류. 바다에 있는 조개 껍질도 CaCO3, 탄산칼슘입니다. 맞아요. 달걀 껍데기도 탄산칼슘입니다. 지하수 대신에 증류수를 사용하면 탄산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관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석은 지하수 속에 있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반응해서 생성됐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엔 아이오딘화 칼륨 Ki 수용액과 질산납 PbNO3, 이거 읽을 때 PbNO3,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죠. 자, 아이오딘화 칼륨은 Ki, I가 될 거고요. 나는 질산납이기 때문에 PbNO3, 2니까 나비온과 Pb가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두 개 1대2로 결합을 해 있을 겁니다. 자, 2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 하나 있으면 얘는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두 개. 네모난 게 뭐가 될까요? 네모난 게 Pb가 플러스가 됩니다. Pb가 플러스. 다음에 세모난 게 NO3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네모난 거 뭐였죠? Pb가 플러스. 세모난 거는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동그란 거 있네요. 동그란 거. 있고요. 자, KI가 나와야 되는데, 자, 칼륨은 앙금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있겠죠? 동그라미가 K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 마이너스, 얘는 어디 갔을까? 별표로 하겠습니다. 별표. 얘가 I 마이너스예요. 별표가 두 개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가 두 개 있겠습니다. 동그라미는 K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I 마이너스 두 개가 있었는데 혼합용액에는 이 아이오딘화 이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앙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죠. 자, PbI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비온이 하나 없어졌고 아이오딘화 이온 별표는 두 개 다 없어져가지고 PbI2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 칼륨, 다음에 질산이온, 다음에 나비온 이렇게 남아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면장갑으로 빨대 기역과 니은을 각각 마찰했기 때문에 빨대 기역은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고 빨대 니은도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야 됩니다. 털가죽이 면장갑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빨대 기역은 마이너스고 면장갑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서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빨대 기역은 마이너스인데 털가죽은 면장갑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다. 끌어당기겠죠? 얘는 밀어낼 거고요. 자, 내용 볼게요. 가나는 기역과 니은이 끌려온다. 틀렸죠? 밀어낸다 되겠죠? 나는 기역은 면장갑의 반대쪽으로 밀려난다. 틀렸어요. 끌려올 겁니다. 과정 1에서 빨대 기역의 원자핵은 절대로 이동할 수 없었죠. 이거 항상 형광펜하고 있는데 절대 이동하면 안 됩니다. 과정 2에서 기역과 니은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기역은 마이너스고요. 니은은 마이너스니까 같은 종류 맞죠? 과정 3에서 빨대 기역은 니은으로 바꾸면 결과 똑같죠. 빨대 기역도 마이너스고요. 니은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막대로 털가죽을 이렇게 마찰을 시켰습니다. 털가죽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전자는 털가죽에서 이렇게 어디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했어요. 됐나요? 그렇죠. 자, 마찰 전후에 플라스틱 막대와 원자핵과 플라스틱 막대의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 플라스틱 막대의 전자는 늘어났을 거야. 전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원자핵의 숫자는 변할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변합니다.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검전기 관련해서 내용 봅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갖고 왔어요. 원래는 중성이었을 겁니다. 중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박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밀려납니다. 청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밀려나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박과 박 사이가 벌어지겠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기역은 플러스를 띄고 니은은 마이너스를 띈다. 틀렸습니다. 둘 사이가 금속박과 금속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전하를 띌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같은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서 두 금속박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여 벌어진다. 2번 정확합니다. 3번 기역은 마이너스를 띄고 니은은 플러스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기역과 니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죠. 기역은 플러스 니은은 마이너스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내용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헷갈리고 머리만 피곤해요. 자, 기역과 니은이 반대 전하를 띌 수가 절대로 없죠. 넘어갑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위 실험을 바탕으로 검전기의 원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해서 마찰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찰전기는 마찰했을 때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고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막대의 끝부분, 금속 아니면 혹은 검전기의 양쪽 끝부분이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게 정전기 유도였어요.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뭐를 받아서 전자가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자, 대전된 물체의 전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인지 청력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기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자가 전기력을 받았어.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자. 24번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은박 9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왼쪽에서부터 전자가 오른쪽으로 끌려왔어. 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대전체와 은박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끌어당길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 2번 정답. 됐나요? 좋습니다.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고 전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그대로 있지도 않을 거고
오른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4번, 2번밖에 없는데 24번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25번 전류 전압 저항 파트에서 쉬운 문제들 2개 나와 있어요. 기말 때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으려나? 5번이네요. 5점이네요. 좀 어렵다고 했는데 해볼게요. 자, 여기 전자 도선이네요. 여기 도선을 살펴봤을 때 도선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전자가 어디로 가고 있죠? 전자는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전자들은 플러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여기 끝에 뭐가 있겠다? 플러스가 있겠다. 그럼 전자는 어디서 출발했어? 마이너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자,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틀렸어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B에서 A로 갑니다. 전자가 A에서 B로 가죠. 가해의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전자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라서 전구에 불은 켜집니다. 전지의 플러스 극은 어디 있을까? 플러스 극은 B에, B가 플러스죠? 마이너스는 A에.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4번.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압의 단위로 볼트, 전류의 단위로 암페어, 전기회로 전선 내부에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그쵸? 왜 이렇게 다 맞지? 전기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전지의 전압이 너무 다 맞네요, 이거. 5번입니다. 개념이죠. 싹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26번까지 봤고요. 다산중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